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금요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또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이기도 합니다. 일단 어제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돌아온 외국인이 참 반갑기도 했었고,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매일 오늘만 같아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크게 올라줬기 때문인 걸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 참 아쉽기만 했습니다. 예고했던 지준율을 단행한 중화권 증시는 급등을 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2% 이상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본 차기 총재로 오를 이 자민당 총재로 마이너스 금리를 반대한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이 되면서 엔화가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NK 트레이드 성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내 증시의 발목을 끝까지 붙잡았는데요. 자, 다음 주를 앞서서 바라본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포인트가, 어떤 투자 키워드가 도움이 될까요? 그 해답 함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혹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을 통해 해결책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으로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일단 02-3772-027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대응 도와드릴 거고요. 혹은 문자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짧은 고민 내용 그리고 사연도 담아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1대1로 꼼꼼하고 친절한 상담 진행해 드릴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여 방법 한 번 안내를 해드렸고,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주신 박성재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시장이 하루 만에 표정도 바뀌고 온도도 바뀌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활기찬 인사로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나눠주실까요? 예, 항상 인사를 동일하게 드리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잡아내는 박성재 전문가입니다.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장의 온도가 아침에 조금 바뀌는 좀 그런 느낌이 보여집니다. 어때 흔들리지 마시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정말 냉탕과 온탕을 오가다 보니까 그 중심에서 매매 기준을, 매매 원칙을 더욱더 명확하게 잡아가면서 방향성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흘러내리고 빠지는 시장에서도 좀 저가 매수 기회로 사용을 한다거나 혹은 그러면서 어떤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대응해서 내 계좌를 지킬 수 있을지 그 방법이 굉장히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하루를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시장 좀 급격하게 마지막에 가서 더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그냥 단기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 증시 빼고는 다 올랐거든요. 올랐죠. 예, 그래서 우리는 왜 또 빠지냐, 뭐 국장이 국장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루 이틀 쉬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면은 양시장이 모두 60일선을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평균선을 넘어가기 전에 쉬어간다.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내용에 집중을 좀 하면 좋아요. 보면은 어쨌든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뭐냐면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시장에서 지금 멈추고 오히려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그 매수가 또 강력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눈에 띄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보면은 아직 순매수로 돌아서진 않았어요. 아직 순매도이긴 한데 그 매도 폭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반도체 업종이 그동안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 때문에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커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불식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에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순민통이 트인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이 헤지펀드, 미국의 헤지펀드 자금들도 중국 시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의 어떤 매수 심리와 매수 자금 규모가 지금 이제 3년 만에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최고치의 지금 매수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아놓으시면 좋은 게,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요, 이 대형
대형주에서 조금 중소형주들의 수급이 조금 좋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신흥국 지수들이 좋아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이제 한국 시장도 MSCI 지수에서는 신흥국 지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중국 시장을 기점으로 이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고 중국 시장이 좋아짐에 따라서 이 자금이 한국 증시로도 흘러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하게 관전 포인트로 놓고 봐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중국이 실제로 경기 회복이 되게 됐었을 때 한국 수출 데이터도 괜찮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로 이제 외국 자본들이 좀 들어와 주는지 그런 부분들도 중장기적으로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미국의 경기 데이터는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최근에 안 좋게 나온 거 소비자 신뢰지수밖에 없는데 그거 이제 FOMC 전에 내용까지만 집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벗으로 인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 부분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간밤에 나왔었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고용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샴의 법칙, 샴룰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귀납적 추론의 오류입니다. 그거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고용 데이터도 괜찮아지고 있는데 전일 내구재 수주도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은 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좋아지는데 어떤 물가는 좀 안정화가 되고 있고 고용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은 연착륙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함에 따라서 이 자금이 이제 신흥국 지수 그리고 중소형주들로 좀 넘어옴에 따라서 한국 시장도 1, 2, 3분기 때 보였던 하락 종목수가 많은 그 비중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상승 종목수들이 많은 형태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1월, 12월 다 강할 거라고 보는데 특히 10월이 강할 거라고 보는 측면에 대해서는 제가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시장이 4분기 때 상승을 할 건데 이 조정이 어떤 명분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는 그 내용에 우리가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저점 매수의 명목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그럼 어떤 거를 조금 잡으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제가 또 방송 말미에 관심 종목들도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단기간에만 공개를 드릴 단타 기법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또 소개를 드리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거 안내 드릴 겁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나온 이 실업 지표 전 장대보다 개선이 됐다라고 하면서 고용시장 여전히 견조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된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도 분위기 굉장히 좋고요. 또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습니다. 참 이 글로벌 흐름은 굉장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 국장만 계속해서 소외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특히나 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고 시작을 알린 이 중국 시장에 많은 유동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전문가님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 유동 자금이 또 우리 시장으로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시적인 흐름보다는 지금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현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단타 기법까지 저희가 오늘 방송을 통해 준비를 해뒀으니까요. 끝까지 본방사수해 주시면서 투자 인사이트 활짝 넓혀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나고도 이와 같은 이야기들 계속 채워보실 분들은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스마트폰 하나 들고 계시죠?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하면 준비된 공간으로 슝 하고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게 QR코드 활용하셔서 간단하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방법 외에도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전문가님 성함 석자 보내서 문자 전송해 주셔도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자유롭게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전문가님 모시고 잠시 후 종목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
자,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으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고민 전화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전화 보내주셔서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좋으신데 어떤 부분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아주 고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고형. 네, 매수가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네, 되실까요? 매수가가 좀 높은데 15,900원이고요. 네. 네, 비중이 5%예요. 매수가 15,900원 비중 5% 담고 계신데 어떤 부분 네. 지금 가장 큰 고민이실까요? 저 추가 매수를 한 20%까지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추가 매수 20%더 담아보고 싶은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실권에 있으시긴 한데 그래도 오늘 같은 좀 힘든 시장에서도 이 종목은 빨간불을 켜주면 종가를 형성했다라는 좀 고무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반도체 장비 쪽이 좀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이 종목도 포함되는 내용일까요? 우선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청자님께서 좀 적절한 시기에 추가 매수 문의를 좀 잘 주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제가 좀 배경 설명을 살짝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현재 이제 반도체 업종이 사실 그 최근에까지만 해도 조금 부담스러워했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굉장히 조금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대한 그 내용, 왜 목표 주가 하향에 대한 이유를 HBM에 대한 공급 과잉 이야기를 많이 꼽았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은 HBM이 또 완판됐다는 이야기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수요에 맞춰서 주문량이 들어오는 거고 그 주문량을 맞춰서 공급을 하는 건데 공급 과잉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 3거래일 전에 엔비디아에 대한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를 보면은 블랙에 대한 생산이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HBM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고영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HBM 관련된 그 검사 영역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거든요. 그래서 HBM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모건 스탠리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우선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히려 공급 이제 축소가 아니고 내년 되면 공급 과잉이 아니고 공급 축소, 공급에 대한 공급 부족 사태, 쇼티지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항상 반도체 사이클에는 요 순서를 시청자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가장 먼저 올라가는 쪽이 어디 쪽이냐고 보면은 장비, 소재,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PCB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장비 쪽 고용 같은 이제 HBM 쪽으로 검사 영역을 확대하는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조금 4분기 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그런 배경이 저는 되어진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 측면 컨센서스가 조금 낮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상향 조정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4분기 때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봄에 따라서 보수적으로 봐도 차트를 한번 띄워놓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금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노란 곡선인 60일선을 조금 막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인데 혹여라도 하루 이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비중 20%까지 추가 매수해도 되냐고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저는 그래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고 보수적으로 봐도 1차 저항점인 저는 241선, 이 녹색 곡선 지금 14,000원에 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수적으로 봐도 이 구간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는 측면은 저는 고영이 16,000원까지 올해 4분기 때는 충분히 터치를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비율을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 가격을 제시를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10,000원 구간 저는 이미 9월에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았다라고 보는데 제 뷰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 리스크, 그러니까 체계적 리스크가 발생을 해가지고 빠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00원이 깨지게 됐을 때는 시장 리스크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에서 10,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 베이스 목표가를 저는 16,000원까지 보셔도 되고 지금 추가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전문가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예.
이게 그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움직여요. 지금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늦은 것 같긴 하거든요. 다른 하이닉스 올라가는 폭이나 한미반도체 올라가는 폭에 비하면. 예. 결국은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따라갈 수 있고요. 장비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시장 이야기를 서두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금리 인하, 이 피벗이 나오고 나서 금리 인하가 나오고 지금 MMF 자금도 주간 단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MMF 자금이 실제로 증시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올해 상반기 때 조금 더 강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4분기 때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가파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 측면에서 봤을 때 고용이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잘 대응 한번 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고영 추가 매수하기에 적합한 시기에 딱 문의를 주셔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전문가님이 제시해드린 이 목표가, 손절가, 가격 라인 잘 체크해 보시고 잘 대응해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효성중공업이고요. 20% 차지하고 있고요. 네. 35만 8천 원에 매수를 했어요. 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네, 지금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신데요. 일단 그래도 약수익 좀 축하드리고 진짜 효성중공업이 경남 밀양 쪽에다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ESS 저장 장치를 좀 세우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좀 그래도 긍정적인 재료를 들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뷰 어떻게 되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바로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이 종목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신데 수익의 극대화까지도 좀 공략해 보실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경남 밀양의 ESS 설치에 대한 부분이 뭐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우선 동사가 네. 매출이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변압기 쪽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고 이쪽에서 내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점점 더 높아지는 실적이 저는 나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컨센서스가 더 상향이 될 거라고 봐요. 시청자님한테 조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 게 혹시 장기적으로 가져갈 의향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왜냐면 지금 매수 가격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잘 잡아 놓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왕 가져가실 거면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가보셔도 된다. 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런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사가.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난방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정전 사태가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보면은 지금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압기부터 전선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교체 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주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가뜩이나 부각을 많이 받아왔는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어요. 애플이 이제 대만에다가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고 하죠. 그리고 아마존이 15년 동안 202조 투자한다고 하고 있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동안 150조가 넘는 돈을 데이터 센터 구축하는데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전력 에너지 부족이 굉장히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저는 내년 되면은 이 변압기 쪽 쇼티지 이야기도 또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에 따라서 내년 실적이 굉장히 포텐셜 있게 튀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4분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서 인지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저는 올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선 시즌이 좀 지나가고 나서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목표 주가는 제가 조금 넉넉하게 제시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5월의 고점인 46만 9천 원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저는 50만 원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되게 긍정적으로 제시드리고 있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50만 원까지 조금 들고 가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9월의 시장 저점 저는 잡혔다고 보는데 제 예상이 틀리면
9월 저점 깨고 내려갈 수 있어요. 보면은 차트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요 맨 아래 녹색 곡선 살짝 보이실 거예요. 요게 1년 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1년 평균선 241선입니다. 241선이 깨지면 투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1선이 위치에 있는 현재 26만 원 정도가 깨지면 그래도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깰 가능성보다 올라가가지고 50만 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괜찮게 합리적인 어떤 판단으로는 조금 보유하면서 길게 끌고 가보는 전략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효성중공업에 대한 해결책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변압기의 전망을 특히나 강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는 만큼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미 대선이라는 이런 큰 매크로적 리스크가 있지 않는 이상은 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가파른 상승까지도 예측을 해주셨으니까요. 전문가님이 잡아주신 이 매매 시나리오 함께 잘 체크를 해보고 대응을 해보면서 보다 크게 수익 실현까지 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오늘 준비된 종목 이야기 그리고 단타 기법에 관한 내용들까지 끝까지 채워드릴 거니까요.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종목 상담 못해서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외에도 전문가님이 시장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관점부터 해서 어떤 종목 유망하게 챙겨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채워드릴 거니까요. QR코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옆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죠?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게 되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문자 남겨주셔도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잘 활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을 통해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차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 저희는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의 종목 이야기 또 단타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스마트머니 기법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저는 이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기법을 다 잘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기법인데 조금 한번 잘 배워가지고 직접 한번 검증이라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시장에서도 잘 먹히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좋은 기법의 요소를 두 가지를 꼽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승률이에요, 승률. 우선 승률이 좋아야 됩니다. 뭐 거래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수익을 보는 케이스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여기 조금 함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 10번 거래를 하면 7번 수익을 보는데 7번 수익에서는 뭐 플러스 3%가 나오는데 나머지 3번 손실에서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면 좋은 승률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손실이 나오더라도 손실은 짧게 나오고 수익이 봤을 때는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 있는 기법이 좋은 기법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간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더라도 로직이 복잡해져 버리면 내가 그 선별을 할 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법, 두 가지 요소를 같이 갖춘 기법이 바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스마트 머니 기법이니까 꼭 잘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동안 공략주로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한 종목 리뷰, AS 리뷰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방송 내용이죠. 방송 장면입니다. 8월 29일에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었던 요 블루 엠텍. 제가 2차 목표가까지도 제시를 드렸는데 우선 1차 목표가인 24,000원에 도달을 했습니다. 매수 공략으로는 이제 8월 30일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1차 목표가는 달성이 진작됐어요. 자, 언제 달성이 됐는지 보면은 9월 12일에 달성이 됐습니다. 자, 보면은 우선 요 이야기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스마트 머니 기법이 뭐냐?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신호가 이렇게 등록을 하면은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 그리고 파란색 하얀 이제 화살표 표시가 뜨게 됩니다. 자, 요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잠시 뒤에 매매 포인트에서 어떤 경우에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 포착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이 신호가 포착이 되면은 거래량이 늘다가 뉴스가 빵빵빵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들이 항상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14%는 달성을 했는데 사실 제가 2차 목표가를 제시를 드렸어요. 27,000원에 제시를 드렸는데 아직 달성은 못했습니다. 근데 되게 미세한 차이로 달성은 못했는데 최대 20% 시세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 종목을 AS를 가지고 온 이유가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로 여전히 유효하다 봅니다.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한번 포착되고 이렇게 거래량들이 점점 느는 종목들은요. 폭발력 있는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매수가 항상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저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스마트 머니 신호, 저 신호 앞서 보여드렸던 저 신호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이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라고 하잖아요. 이 똑똑한 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매수하는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 시장에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주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보와 재료를 기반으로 먼저 매집을 했을 때 그 매집에 대한 그 거래량에 들어온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로 추정될 때 앞서 보여드린 그 신호가 포착되게끔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주포들이 예를 들어 저점에서 매집을 한다고 하면 저는 모든 종목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올라간 종목들을 단연간의 데이터로 쫙 모아서 아래 어떠한 매집 흐름들이 있었는지를 알고리즘으로 추출한 이제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시면 되는 그런 기법이고요. 이 기법의 장점이 뭐예요? 실제로 이 어떤 정보와 재료를 가지고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앞서 리뷰를 통해서도 보여드렸지만 실제로 정보와 재료가 뉴스로 나오기 전에 이 신호가 포착되고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 매수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미 나와 있는 정보와 재료를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가 더 올라갈 것 같아라고 판단할 때 그 모멘텀 가운데 올라타잖아요. 근데 모멘텀 측정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모멘텀이 꺾이거나 혹은 여기 보여드리는 매크로, 거시경제 변수라든지 정책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됐었을 때 모멘텀이 소실됐을 때는 손절 매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말로 포착되면 모멘텀이 시작되거든요. 상승 모멘텀이.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중간에 툭 끊겨도 변수가 등장해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뉴스보다 먼저 잡을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 그럼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제가 잠시 뒤에 매매 포인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받아가실 수 있게끔 참여 안내해드릴 겁니다. 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다는 점 절대 조건이 없습니다. 무료로 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직접 받아가셔서 검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똑똑한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말 이름처럼 똑똑하게 흐름을 잘 쫓아주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상승률까지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포착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엠텍 저희가 한 달 전에 공략 도와드렸고 이 종목으로 한 달 만에 벌써 1차 목표가 달성 그리고 새로운 2차 목표가 가이드라인까지 전문가님이 오늘 방송 통해서 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신규 진입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신 분들 혹은 관심 있으신 분들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기법에 관한 자료를 받아보시게 된다면 저점보다도 빠르게 뉴스보다도 빠르게 그 저점을 챙겨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화면에 네모난 커다란 QR코드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이 QR코드를 촬영하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간편하게 QR코드 활용하셔서 방송이 끝나고도 전문가님 그리고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시장에 관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이 부분까지 준비된 내용들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스마트머니 기법의 예시부터 시작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까지 부탁드립니다. 예, 매매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좋은 기법의 조건, 두 번째 조건 중에 간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이 스마트 머니 신호를 잘 받아가신 분들 등록을 하시면은요,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녹색 기둥 표시 그리고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캔들에 체크가 되게 되죠. 자, 포착이 된 날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이게 중요하죠. 시작됐을 것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되게끔 제가 잘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러 번 증명을 드리고 보여드렸지만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 늘어가는 거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는 지점, 상승하기 시작하는 지점을 이 신호가 정말 잘 잡아내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럼 포착이 됐으면 매매를 그럼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되느냐? 네 가지가 있고요. 세 가지는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데 네 번째 방법은 제가 잠시 뒤에 구두로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저점에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포착이 되면 조정을 기다리다가 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이 캔들 저점 지점까지 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관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 바로 올라가는 케이스만 따로 집을 수 있는 방법도 잠시 뒤에 소개를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회비용 놓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거나 포착일 고점을 넘어갈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편리한 방법, 이 스윙 관점, 중장기 관점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이 뭐냐면 이 네 번째 방법인데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포착이 되면 포착일 이전보다 정말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포착일 하루 만에 다 매집 못 하잖아요. 주가 크게 올라가기 전에 추가 매집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때 그냥 매수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후에 뉴스가 등장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손절도 관리 잘해야 돼요. 리스크 관리 안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모든 기법은 100%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 추세선 타이트하게 나오게끔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요렇게만 거래했을 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익이 나왔을 때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왜? 주포들의 저점 매집으로 추정될 때 포착이 되어주는 기법이니까. 그리고 손실이 나와도 짧습니다. 손절 추세선 제가 짧게 나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이탈하면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물타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조정이 나오면 계속 물타기해요. 그러면 비중이 커집니다. 어디에 조정이 나오는 종목의 비중이 커지면 심리가 불안해요. 기술적 반등 살짝만 나와도 빨간불 살짝만 들어오잖아요. 매도 버튼에 손을 올립니다. 즉 손실은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은 짧게 챙기는 이거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 반복하면은 계좌 마이너스 못 피해가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기법을 이용할 때 손실이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손실이 나왔을 때보다 수익이 나왔을 때 더 크게 챙겨가는 것이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예시 종목으로 제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제가 실리콘2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실리콘2 화장품 대장주죠. 특히 올해 2분기 때 굉장히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2분기도 괜찮아요. 1, 2분기 합쳐서 전년도 매출액 넘었습니다. 자, 1분기 매출액이요. 2년 전 총 매출액에 거의 비슷한 수준, 전년도 총 매출액의 절반 수준이에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거. 실적 집계를 어디서 해요? 회사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실적 집계를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잘 나올 거라는 거 미리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닝 관련 재료들은. 그러면은 그럼 주포가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면 안 됩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가족, 친척 혹은 지인일 수도 있어요. 내부자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돈이 많은 사람을 주포라고 규정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정보를 기반으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전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이 됐다면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차트 볼게요. 자, 뉴스 발생일은 이때입니다. 이 5월 9일에 이 실적 발표가 됐어요. 상한가 갔어요, 이날.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 언제 떴어요? 2월 12일. 한참 전에 떴어요.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매집의 시작일로 추정될 때다. 자, 실제로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 거래량 늘어나죠. 그러면은 포착일부터 뉴스 발생일 사이에 있는 이 거래량들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2월 21일 종가에 매수를 했어요. 손절 추세선인 노란 추세선을 깨지 않고 400%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실이 요거 깨봤자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5%밖에 안 돼요. 근데 수익이 나면은 이렇게도 나더라. 시장의 대장주도 잡아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머니 기법, 이 신호를 참여를 해주셔야 돼요. 신청을 해주셔야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해 주셔도 무료로 다 제공드립니다. 무료로 조건 없이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법을 사용하시게 된다면요. 걱정과 손실은 좀 확실하게 줄여가면서 수익과 기쁨은 배로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집의 시작일을 좀 추정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뉴스보다도 그리고 재료보다도 더 빠르게 그 추정일을 파악해내면서 상승률까지 상승 탄력까지 함께 맛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스마트 머니 기법일 텐데요. 이 기법에 관한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PDF 파일로 정리해서 챙겨드릴 겁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크게 나가고 있죠.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료집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증정해드릴 때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 보내드릴 거니까 그 답변 안에 들어있는 링크 통해서 자료집도 만나보시고 우리 전문가님도 방송 끝나고도 계속해서 함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마트머니 기법 외에도 전문가님이 또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있을까요? 예, 사실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 이 기법을 사실 공개해 드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조금 단기 거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스마트머니 기법을 활용한 단타 기법도 제가 따로 일정 기간 동안에만 제공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은 좀 운이 좋으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되고 나서 이게 언제 추가 매집이 더 일어날지 몰라요. 1개월이 더 매집이 일어날지 3개월 더 매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 기본적으로 스윙 중장기죠. 근데 혹여라도 가끔 이 스마트머니가 포착되고 바로 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케이스들을 잡아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바로 스피드 머니 기법이고요. 예시 종목을 통해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이고요. 요 파란색 곡선이 하나 더 있어요. 요게 이제 스피드 머니 저항선인데 요 저항선을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요 저항선을 넘으면은 단기간 시세가 급격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덕산 테코피아라는 주식인데 2월 6일에 포착됐을 때는요.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뜨고 이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단기간 안에 바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안에 60% 시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6월 달에 포착이 됐을 때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저항선이 넘어갔을 때는 요때 잡았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대략 40% 정도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8월에 소개를 드렸었던 시젠
1차 목표가를 달성해 줬었던 그런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가는 케이스는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고 요 저항선을 넘어갈 때 올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상단 저항선까지도 같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스피드머니까지 주세요라고 그냥 신청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정 기간 동안에 그냥 드리는 기법이니까 다들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신청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고 이제 제가 종목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한된 수급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워낙 섹터별로 또 섹터 안에서도 계속해서 빠른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요즘 시장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진입해서 또 빠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으면 더욱더 좋을 텐데요. 그 스피드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전문가님이 무료로 챙겨드린다고 합니다. QR코드 지금 바로 찍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료집 2개나 챙겨드릴 거니까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이렇게 3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2가지 방법 원하시는 대로 편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시간 안에만 자료집 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2가지 기법을 배워봤으니까 어떤 종목을 또 포착해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전문가님, 오늘 준비된 공략주들도 바로 소개해 주실까요? 예, 오늘도 2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시장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분명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보다는 우리가 종목에 집중하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집중해보면 좋은 종목들, 또 그 안에서 스마트머니 신호라는 것이 잘 포착된 종목들을 제가 또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되게 생소할 거예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거든요. 이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관련된 종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동사의 어떤 주력 파이프라인인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 치료제에 대한 내용에서 임상 1상에 연내 진입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만약에 연내 진입이 가시화됐다면 내부자 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위고비라든지 요 제파운드 같은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요. 요 주사제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동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치료제는 경구용, 먹는 비만 치료제라는 거예요. 되게 이게 게임 체인저를 크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구용 단계가 가장 편리하고 좋은 게임 체인저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3가지 후보 물질이나 이 투약 방식 경구용 치료제를 비만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비만 치료제 세계 시장 규모가 작년도 기준 8조 시장에서 2030년도가 되면 135조 원까지도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자주 가지고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프 보시면 이게 이제 국내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에 대한 전망이에요. 현재 보시면 1,000억대, 2,000억대인데 이게 2030년도가 되면 7,000억대로 올라갈 수 있고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시기는 2027년부터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27년도부터 급격하게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미국 같은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미국같이 부가가치 산업이 많이 발달한 나라,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이 재택근무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성인 비만율이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즉 AI가 생산성을 대체를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은 운전도 우리가 안 하고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되는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만큼 성인들의 비만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날이 갈수록 지방이 함유가 많이 되어 있는 음식들을 더 선호해가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성인 비만율은 되게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도 클 수밖에 없다. AI 시장과 동반 성장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은 27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에 대한 부분들이 바이오 모멘텀이 진행되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더 추가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언제 포착이 됐냐? 8월 28일에 포착이 됩니다. 포착일 이전보다 어때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추가 매집 구간일 수 있다라는 점, 그죠? 신호가 터지고 나서부터 바로 늘어나죠.
그래서 확실한 근거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마지막 거래일 시가를 예약이 드리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 47,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IT셋입니다. IT셋. 요새 가장 핫해요. 사실 이 STO가 우리가 정말 주목을 잘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약간 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한 재료를 내포하고 있고 저는 내년도에 21년도 때 보여줬었던 NFT의 어떤 폭발적인 상승. 근데 당시에 2개월 동안 NFT 관련주만 올라가면서 NFT 관련 대장주들 7배씩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런 테마의 성격이 좀 보입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내년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 보게 되면은 CBDC 관련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죠. 이 CBDC에 대해서 한은도 오는 12월에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대규모 실험이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근데 사실 현실성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점이 또 동사의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연말 재료 중에 하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STO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 동사 그룹이 STO 시장 저변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해외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동사가 국내 최초로 STO 사업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하나증권, 토큰증권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토큰증권 분야의 협의체,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서 발주한 토큰증권 플랫폼 업무 요건에서 컨설팅 사업의 주 사업자로 선정되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눈에 띄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 동사가 이미 STO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센골드라고 해가지고 실물 자산,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조금 쪼개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는 이 항공기 부품 엔진을 디지털로 조금 분산 투자하게끔 좀 토큰화 해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업자들의 이 STO는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도 굉장히 유리하고요. 되게 간편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일본에 있는 어떤 건물을 산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복잡하잖아요. 뭐 외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스위프트로 자금을 보내고 거기서 대기 기간이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떼고 그런데 그런 중개 비용을 다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STO입니다. 이 STO가 이 블랙록 자산 1경을 운영하는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의 대표 레리 핑크라고 하는 CEO 분도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에 이 증권이 다 토큰화가 되어 갈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항공기 부품이 됐든 간에 아니면 외국에 있는 건물이 됐든 간에 우리가 모두 그냥 간단하게 토큰만 매수해서 그 지분을 살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화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가 이 전에 어떤 그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 후반부에는 NFT 테마가 강세를 보였다면 이번엔 STO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비트코인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 블랙록의 CEO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스마트머니 신호 언제 포착이 됐냐? 8월 14일에 포착됐고요. 포착일 이전에 거래는 없는데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뜨문뜨문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추세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시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전략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가고요. 1차 목표가 7,100원 그리고 손절가 5,600원인데 스마트머니 신호를 먼저 받아가면 더 저점에서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꼭 신청하셔서 다 무료로 참여해서 받아가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충해드릴 내용도 챙겨드릴 거니까요. 전략 QR코드 활용해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랐다 내렸다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빠른 순환매 속에서도 수익 볼 수 있도록 여러분께 스마트머니 기법에 관한 자료집까지 저희가 무료로 추가로 추천해 드릴 거니까요. 두 가지의 자료집 모두 받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QR코드 혹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박성재 세 글자 입력해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한 주의 마무리는 이렇게 우리 박성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쉽지만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과 또 주말, 휴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9월과 10월이 교차하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성공 투자하시죠. 고맙습니다.